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2월 20일 오전 10시 43분이네요. 제가 8시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54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82명으로 늘었네요. 이게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1번 환자, 대구 지역에서 이제 교회 쪽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급속도로 지금 사회 그 지역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이 1월 말경에 서울 쪽을 다녀왔잖아요. 예, SRT를 타고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어, 감염 경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슈퍼 전파자가 우리 내부에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서울에서, 예전부터 지금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에서 이제 슈퍼 전파자가 있는데 그걸 못 잡아내고 근데 그분도 이제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복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로로 해가지고 지금 번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부산에서도 응급실이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 번 검사해서는 안 돼요. 한 번 검사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지금 대만 사례인데요. 대만의 19번 환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31번 환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19번 환자가 택시 기사인데 감염 경로를 몰라요. 지금 못 잡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원래 폐렴이 있어가지고 2월 3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음압병동에서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폐렴 증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21번 어머니, 그다음에 20번 남동생 이분도 이제 확진 판정이 됐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분이 19번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대요. 가족이랑. 그래서 이제 가족을 검사를 해보니까 외조카 사위 22번 환자 이분도 확진이 됐고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제 확진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여동생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검사를 또 해보니까 약한 양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주시를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검사를 한 거죠. 하니까 또 약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검사할 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네 번째 검사할 때가 이게 잠복기로 보면 거의 17일에서 18일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동생의 손녀가 있는데 여기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여동생의 손녀 역시 지금 열이 나고 있대요. 열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아직까지 확진 단계는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봐도 알겠지만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 쪽에서 이거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사람 간의 이동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행사는 특히 자체적으로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의 모임은 뭐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이게 많이 취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을 위해서 이제 선거 이제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일단 총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능하면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 좀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간의 이동을 열어놓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중국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이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의 이동을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어제 15명에서 20명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응급실 모두 폐쇄입니다. 그리고 음압병실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 20명 중에서 5명이 못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 기존에 음압병실을 사용하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그분을 내보내고 이제 코로나 환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지금 한국에 음압병실 수 너무 부족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1100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00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98개, 음압시설이 있는 게 198개고요. 나머지 1인 격리실이 뭐 300 몇 개 해가지고 500개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격리실은 음압병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입원을 하면요 바이러스 다 빠져나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음압병실이 아닌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음압병실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만의 경우는 10,000개 정도. 지금은 1100개인데 10,000개 정도까지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1800개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 골든 프린세스 호에서 내린 사람들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집으로 귀가도 시키고요. 또 중국 관광객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통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통제를 해야 돼요. 어, 지역 간의 이동을 지역 간의 이동을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중국에서 넘어오는 분들, 특히 유학생들, 격리 조치 해야 돼요.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넘어오는 거 좀 차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열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잡아내요. 중국에도 지금 환자들 격리시킨다고 지금 열재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말하기로 그 열재는 그 의미 없대요. 코로나19 환자들의 50% 이상이 열이 안 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만 재 가지고는 지금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최대한 이동을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이게 계엄령에 지금 준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중국이. 예, 그런 상태로 우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움직이고 사람 간의 이동을 막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 지금보다 수십 배 정도의 속도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음압병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심 환자가 지금 12,000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분들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지금 대만에도 지금 한 2만 몇 명이 있대요. 한 2만 명 정도가 의심 환자인데 그 중에서 41명이 외출을 했대요. 임의적으로 외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에서는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대요.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임의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벌금이 나간다는 거죠. 예, 그 금액이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강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어떤 게 있겠지만 강력한 조치,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 판단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요. 그게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돼요. 의사들은 알고 있잖아요.
폐렴인지 감기인지 일단은 열이 안 나더라도 폐렴 증상이 오게 되면 무조건 코로나를 의심해서 검사를 미리 했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고요.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그리고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미리 막아줘야 돼요. 또 3월 1일 날 뭐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태극기 부대인가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큰일 나요. 전국에서 다 모이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크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도 지금 모든 도시가 다 봉쇄가 됐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이게 지금 허북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허북성. 지금 이게 장갑차까지 같이 출동을 했어요. 지금 방패선 뭐 군경이죠. 경찰인지 군인인지 이게 군인 같죠.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통제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못 나오게 문 다 막았어요. 어떤 데는 뭐 판자로 문을 막고요. 어떤 지역구는 용접까지 해버려요. 사람들 못 나온대요, 지금. 길거리에 지금 사람이 못 다니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환자가 나오면 그 지역 관리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들이나 뭐 군인들이 그 환자들을 잡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총 들고 있잖아요. 총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남성분을 지금 총으로 위협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총까지 꺼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뭐 정치 체제가 좀 뭐 문제라서 인권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열어두게 되면 지금 환자가 15명, 어제 20명이 생겼을 때 지금 응급실 폐쇄 대구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네 병원들 영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확진 판정이 돼버리면 그 병원 문 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사들 자기도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겁이 나잖아요.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감염이 될지. 자신이 감염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까지 같이 감염을 시키니까 문을 안 열고 영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기존에 치료받던 뭐 당뇨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병 환자라든지 있는 분들 치료를 못 받잖아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간의 교류 다 막아줘야 됩니다.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좀 나가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열어두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치료제 금방 안 나옵니다. 안일하게 우리나라는 조금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그 다음에 일본까지 막아줘야 돼요. 일본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사회 감염이 더 확산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좀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이거 슈퍼 전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역 간의 교류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하는 일 거기에 따라줘야 돼요. 특히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는 열지 마세요. 그거 열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가족까지 다 같이 걸려요. 중국 사례 아시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만 걸리면요.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들 다 걸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치료를 못 받잖아요. 지금 병원이. 지금 중국은 의료시설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잖아요. 전부 다 자택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환자들도.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가 돼버리면 치료를 못 받고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스를 막았던 뭐 사스 그 예방에 큰 공을 세웠던 그 중남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코로나 환자 그 사체를 도구를 해부를 해보니까 그 폐 부분에 염증 같은 고름이 상당히 많더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기관지,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이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폐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이를 일으키면서 폐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유발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급속도로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래서 뭐 에코모라고 하는 뭐 산소 교환기 이걸 달아도 이게 치료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중국의 우한 병원에 있는 원장도 얼마 전에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죠? 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건데 그래도 사망을 한 케이스니까 지금 이만큼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변이가 1차 변이가 된 거하고 2차 변이, 3차 변이 이게 종이 다르대요. 바이러스의 그 독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차 변이가 생겼을 때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사람 간의 교차 감염이 되면서 2차 감염, 3차 감염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폐렴 정도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심근경색, 심장이나 아니면 위장, 그 다음에 신장,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비뇨기 쪽으로 그 남성들의 그 고환을 또 공격한다고 예,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중국 지금 상황인데요. 중국 그 감축성에서 이제 우한 쪽으로 의료 지원을 나가는가 봐요. 이 간호사분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삭발을 시킨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요. 머리카락하고 감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거 찍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조금 무리가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 정도로 중국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집도 안 나가고 그죠? 예,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는데 일부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일부 분들 예, 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회를 하고 아니면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 마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자신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정부 쪽에서 좀 제재를 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좀 두서없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